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합류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감기가 걸려온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목소리가 살짝 있어요. 네, 잘 쉬었고요. 네. 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냈고, 그런데 이렇게 코감기가 들어가지고 아니, 긴장이 좀 풀린 거 아닙니까? 계속 콧물을 흘리고 있어요. 아니, 무대에 오르는 사람이 어떻게 감기에 걸릴 수가 있습니까? 어제 저 겨울 나그네 연주했거든요. 빈터라이즈. 네. 어, 코 훌쩍거리면서 했어요. 뭔가 그 겨울 나그네랑 감기랑 잘 어울리네요. 그래, 감기 걸린 나그네인데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십시오. 어떤 분하고 연주했습니까? 어제 바리톤 박흥우 선생님. 우리 또 수요처 대사 아티스트 박홍 선생님 건강하십니까? 네, 건강하십니다. 24곡을 스트레이트로. 네, 중간에 인터미션 있었나요? 없습니다. 와, 그럼 총 러닝 타임이 몇 분입니까? 한 75분 정도. 1시간 15분을 노래한 겁니까? 네. 오페라보다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오페라는 중간중간 쉬잖아요. 그렇죠. 이야, 조금 분배도 할 수 있고. 정말 대단합니다.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홍 선생님 안부 인사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곡입니까? 네, 오늘은 마크 글렌투어스라는 작곡가의 길버트를 위한 블루스입니다. 마크 글렌투어스의 길버트를 위한 블루스. 낯설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곡가의 이름도 낯설고 블루스라는 제목이 들어간 이 블루스라는 제목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낯설지만 또 덜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예, 제가 아는 척할 수도 있거든요. 네. 하지만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너무 좋습니다. 야, 자, 일단 작곡가 이름 너무 낯설고요. 네, 길버트를 위한 블루스라는데 네. 길버트는 도대체 누구일까라는 네. 생각이 일단 들기도 하고, 블루스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특이한 조합의 제목. 길버트는 워낙 좀 이름이 많죠. 길버트는 진짜 영어권에 예. 많은 이름이죠. 예. 그 길버트가 그 길버트인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길버트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곡을 선곡한 이유가 참 궁금한데, 자, 글렌투어스는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까? 네, 이 마크 글렌투어스는 1960년생이세요. 그렇군요. 네, 영국의 작곡가이자 타악기 연주자입니다. 이 16살에 맨체스터에 있는 로열 노던 음악대학교에서 타악기를 전공했고요. 네. 학생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다고 오. 합니다. 졸업 후에는 런던에서 프리랜서 타악기 연주자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마크 글렌투어스가 참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연주했는데요. BBC 심포니나 런던 심포니에타 같은 저명한 단체와 협연도 했고요. 네. 또 3년 동안 피터 맥스웰 데이비스의 현대음악 앙상블이었던 The Fire of London의 마지막 솔로 타악기 연주자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에서도 굉장히 고전적인 것부터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장르를 다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악기 연주자가 활동을 활발하게 했네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어렸을 적부터 굉장히 재능을 많이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오페라 데이비스라는 사람의 오페라 리저렉션에 일부러 등장하는 락 그룹의 리더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장르를 다양하게 활동 반경을 넓혔던 분입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을 많이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분은 이 배우면서 연극 연출가인 스티븐 버코브와 1983년부터 협업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티븐 버코브의 작품에 라이브 악보를 만들고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극, TV,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등으로 함께한 작품이 웨스트라든지 그릭, 메타모르포시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전 영화 중에서 온 더 워터프론트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의 무대 공연 파트가 이 두 사람 협업한 것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작업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자료가 있는데 뮤지컬에도 출연했습니까? 네, 자신의 자전적인 1인 뮤지컬
Seven and a Half Years라는 작품에 이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무대에 섰습니다. 이 작품이 2021년에 초연이 됐고 이 글렌트워스가 정신적 어려움으로 7년 반 동안 고립된 삶을 보낸 후에 다시 음악과 삶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다룬 내용으로 굉장히 감동적인 뮤지컬을 하나 만들었고요. 지금 이렇게 글렌트워스의 여러 작품 이야기를 해봤는데 타악기 연주자로서 뿐만 아니라 작곡가로서 굉장히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TV에 나가는 곡을 작곡하기도 하고 또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오페라, 뮤지컬까지 작곡을 했고 그 중에서 오늘 들려드리는 이 블루스 길버트를 위한 블루스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연주되는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글렌트워스의 음악 여정에 그 영향을 끼친 클래식 작곡가가 궁금한데요. 누가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모든 음악가들이 비슷한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아, 또 바흐입니까? 그쪽입니다. 바흐와 모차르트부터 이제 또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글렌트워스가 작곡을 할 때도 사실 바흐의 오르간 작품이나 모차르트의 어떤 건반 작품이 탄생하는 방식과 유사한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작곡가가 대단한 짜임새를 생각해 놓고 이렇게 조각을 맞춰 가겠다가 아니라 정말 모차르트의 어떤 천재성이 일단 작품을 연주하고 그것을 악보로 옮기는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글렌트워스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연주하고 악보로 옮기는 그런 형식을 많이 택했습니다. 오늘 주제곡인 이 길버트를 위한 블루스도 글렌트워스가 먼저 타악기로 연주를 하고 나중에 악보화를 해서 지금은 클래식 타악기 연주에서도 연주할 수 있는 레퍼토리가 됐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곡인 글렌트워스의 길버트를 위한 블루스인데요. 길버트가 누굽니까? 길버트가 누구냐면요. 이 글렌트워스의 네. 타악기 스승님이세요. 어허. 그러니까 스승님의 이름을 붙였는데요. 네. 이 길버트 웹스터라는 분입니다. 네. 이 길버트 웹스터가 병으로 생애의 마지막을 준비하던 시기에 이 스승님이 글렌트워스에게 그냥 비브라폰을 나에게 연주해줘 라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승님이 병상에 누워서 글렌트워스의 연주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렌트워스는 스승님을 위해서 여러 차례 즉흥으로 연주를 했는데요. 이렇게 연주했던 곡 중에서 일부를 악보로 정리해서 비브라폰 독주곡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스승님을 위한 곡이군요. 네, 스승님의 이제 죽음을 바라보는 제자의 헌정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정서적으로 저는 좀 더 어려운 게 이렇게 길버트라고 하니까 반말하는 것 같아서. 저도 그 생각했어요. 마에스트로 길버트도 그러니까 아니고. 뭐 미스터도 아니고 그냥 길버트로 다이렉트라니까. 근데 이 병상을 지킬 정도의 제자였으면 예. 아마 친구 같은 제자. 그치, 친구 같은 제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 어떤 느낌의 곡일까요? 네, 비브라폰이 자주 연상시키는 쿨 재즈의 감성을 담고 있습니다. 뭔가 반짝이는 듯한 울림, 이 악기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울림이죠. 그리고 따뜻함이 있고요. 또 왠지 모를 상실감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님을 추모해서 헌정한 만큼 뭔가 우리들의 기억 속에 어떤 장면들을 계속 떠올리게 하는, 그리고 이 비브라폰이라는 악기의 그 울림이 추억을 자극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말씀하신 비브라폰 우리가 볼 기회가 쉽지 않은데 어떤 악기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비브라폰을 사실 저도 많이 들어보진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실로폰 당연히 많이 들어봤고요. 그리고 마림바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 비브라폰은 멀리서 보면 마림바와 비슷한데 건반이 나무로 된 마림바와는 달리 이 비브라폰은 금속 건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어로 표현을 하자면 철금이라고
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 눈앞에 우리 EBS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딩동댕동 하는 실로폰이 눈앞에 보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것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로폰이 굉장히 크다. 사람 키 정도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모양으로는 굉장히 익숙하고요. 이 악기가 개발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1921년에 미국에서 처음 개발되었고, 타악기 중에서도 이게 특히 금속 건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독특한 음색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악기입니다. 그 초기 모델은 지금의 비브라폰과는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고, 물론 개량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발로 이 울림을 조절할 수 있는 댐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자들이 손도 사용하고 발도 사용하고 그것이 표준화되어서 지금도 그렇게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브라폰이라는 악기가 주는 느낌이 대체적으로는 신비함 또는 마법 같은 음악의 장면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한 100년 정도 됐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주 오래된 악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주로 재즈 음악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네, 재즈 음악에서 두각을 많이 나타냈고요. 20세기 중반부터는 오케스트라와 현대 음악에서도 많이 사용됐고, 대표적으로 알반 베르크의 오페라 룰루에서 비브라폰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태양 선생님은 이 작품의 어떤 부분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사실 저의 개인적인 이제 음악 취향의 음악을 이제 큐레이팅을 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류의 음악들이 들었을 때 어떤 장면이 펼쳐지는 음악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은 스승님을 위한 추모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음악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감성을 굉장히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비브라폰이라는 악기가 감상하실 때 여러분, 와 정말 이게 뭔가 컴퓨터 음악이 아니고 악기에서 나는 소리인가라는 오묘한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악기도 꼭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글렌트워스 길버트를 위한 블루스를 이제 감상할 텐데요. 네. 어떤 부분을 좀 포인트로 우리가 감상하면 좋을까요? 네, 이 작품이 클래식의 범주에 들어와도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어허. 좋겠습니다. 이 글렌트워스라는 작곡가가 클래식에 기반을 두고 있고 정말 다양한 분야로 자신의 영역을 확장했었고, 그리고 즉흥 연주로 연주했던 이 작품을 악보화하면서 이제 클래식 타악기 연주자들도 연주하는 뭔가 표준적인 레퍼토리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경계가 어디인지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정탕의 클래식이라는 순간 글렌트워스 길버트를 위한 블루스 비브라포니스트 피터 세들러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글렌트워스의 길버트를 위한 블루스를 비브라포니스트 피터 세들러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그 글렌트워스의 어떤 점을 좋아합니까? 저는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색깔이 뚜렷하다는 점이 정말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자신의 어떤 삶을 계속 작품에 투영해 나간다는 것. 그리고 특히 이 작품만 보더라도 그럼 너무 이 작품에 어떤 향수가 많이 남아 있는 느낌, 그런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과연 모르겠어요. 제가 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낭만주의를 벗어난 한마디로 주 멜로디가 없는 음악을 네. 클래식의 범주로 넣는 게 저는 조금 힘이 듭니다. 그렇죠. 어떠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화를 보더라도 큰 캔버스에 이제 점 하나 찍어놓고 그것이 이제 미술관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아티스트가 머리카락에 물감을 묻혀서 또 이제 그리고 그것이 미술관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 예술이라는 것의 어떤 사조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그 당시의 시대의 철학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정확하게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한번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눴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음악을 현대 음악이라고 하잖아요. 네. 100년 뒤에 있는
태어나서 살아는 사람들의 음악도 그때 당시 현대 음악일 텐데 네. 우리가 이 그 현대라는 단어를 좀 모던이란 단어를 쓰고 있죠 현재. 예, 네. 그러니까 그 모던이라는 단어를 좀 너무 쉽게 쓰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미래 사람들에게 좀 남겨줘야. 저도 그런 되는데. 생각은 해요. 예. 차라리 그냥 어떤 사조 이름을 붙이거나 근데 그거는 한 50년 또 100년이 지났을 때 지금 2025년의 음악을 현대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겠죠. 아니면 뭐 초현대 뭐 이런 말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계속 어떤 붙이는 명칭도 또 어떤 흐름도 계속 달라지는 것이 아닐까. 제 생각인데 이게 개인적인 얘기인데 글렌트워스 스타일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좀 분류를 조금 세분화해서. 예, 세분화해야 되지 않나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청취자들께서 네. 더 클래식 음악 어렵게 느끼시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전이랑 네. 낭만이랑 바로크랑 이런 음악들도 솔직히 이 분류가 돼 있는 부분에서 막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게 특히 그 명칭이 너무 어려워요. 클래식 음악이. 많은 분들이 그냥 베토벤, 슈베르트에서 끝나면 되는데 글렌트워스 내일 되면 여러분 기억 못하실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전혀 걱정하실 게 없는 게 며칠 전에 제가 피아니스트 한 4명이서 모여서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요. 누가 어느 피아니스트 누가 초량린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 아냐고 초량린 알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피아니스트 한 명이 어디에 있는 중국집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만큼 저희들도 그 이름들에 헷갈릴 때가 많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글렌트워스 괜찮으세요? 좀 몸이 좀 편찮으신 것 같은데. 글렌트워스를 기억하지 못하셔도 네. 오늘의 비브라폰의 소리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 끊임없이 중심을 잡으려고 하지만 저는 계속 흔들겠습니다. 그때 중국집에서 감기 걸린 거죠? 아니에요. 아닙니까? 자, 옹이뉴키님, 태양쌤 왜 그럴까요? 음악을 들을수록 비브라폰 소리가 더욱 영롱하고 투명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황재님, 비브라폰 연주 소리는 마음 벽에 붙은 부스러기들을 훌훌 떨구어주는 소리입니다. 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김윤서님, 와우, 약간 몽환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클래식 비슷하기도 하네요. 유리글라스로 내는 음악기도 합니다. 태양님 음성이 많이 변하셨어요. 힘든 컨디션에도 방송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더욱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오미셀님, 태양님 설명 감사합니다. 감기 걸려서 힘드실 텐데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이 감기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감기 걸릴 겁니까? 한 8개월 만에 걸려서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주 예민합니다. 그렇죠. 목소리나 이 스타일이 좀만 변해도 아주 그럼요. 예민하게 또 바로 딱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청취자님들께서 오늘 비브라폰 소리를 이렇게 묘사해 주시는 것이 저한테도 너무나 감명 깊은 것 같아요. 자, 김혜영님, 감기 환자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뭐 감사합니다, 김혜영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요즘 저도 비 시즌이라 감기 한번 걸려봤는데 네. 낫고 있고요. 그 타악기라는 악기가 있잖아요. 그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두드리는 행위 자체가 사실 타악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주 고대 시대부터 최초의 악기라고 볼 수 있죠. 거의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목소리와 함께 거의 이제 최초의 어떤 음악의 도구였을 텐데 이 비브라폰이라는 악기가 그리해서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만들어졌잖아요. 사실 거의 근현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브라폰 악기가 굉장히 현대 개량이 된 악기이지만은 그 우리 인류에 가장 오래 있었던 악기인 만큼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악기 종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제가 봤을 때 최초의 악기 아까 목소리와 이제 타악기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냥 때였을 것 같아요. 사냥 때 이 네. 돌과 돌을 부딪히거나 예, 나무와 나무를 부딪히면서 내는 소리를 유인을 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고대 네. 원시 시절에 그렇게 했을 텐데 그것이 이제 이 악기가 발전이 되는 경우가 보통은 음정으로 우리가 네.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돌이 작은 돌이 부딪힐 때 소리와 큰 돌과 작은 돌 혹은 네. 큰 돌과 큰 돌 또 나무가 길고 짧으면 소리가 달라지는 걸 분명히 잘 알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멋진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네. 말씀하신 비브라폰도 그럼요. 도레미파 솔라시도도 맞아요. 작으면 작을수록 높은 음이 나네. 그게 난다. 예, 되지 그- 않았을까? 그리고 이 비브라폰의 소리가 여러분 그냥 금속이 아니라 보통은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알루미늄을 두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이런 것이 바로 클래식 음악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은정님, 클래식 방송이 일이 재밌어도 되나요? 앞으로도 애청할 듯요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클래식을 주제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 클래식 주제가 아니라면 더 재밌게 웃깁니다, 사실. 꼭, 저희가 항상 막힙니다. 가다가 정신을 차리려고 클래식 방송이야. 더 이상 나가지 말자라고 그렇죠. 하는 부분들이 한 99% 정도 그럼요. 예, 되지 않습니까? 항상 다시 저희는 그 연어처럼 되돌아야 됩니다. 클래식이라는 고향으로 되돌아야 되기 그럼요. 때문에. 자, 다음 주는 어떤 작품입니까? 다음 주는 이제 베토벤의 작품인데요. 예. 제가 최근에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이 작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다 들으셔야 된다. 아니 최근에 안 좋은 작품이 뭡니까? 아니, 갑자기 그런가 다- 봐요. 예. 근데 제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좋잖아요. 좀 심하게 좋다고 느껴요. 금사빠. 금사빠고 뭐가 또 안 좋잖아요. 그럼 굉장히 심하게 안 좋다고 막 아. 거의 그 자리를 떠야 되고 막 바로 작별. 그 정도거든요. 요거는 피아니스트의 성향보다 약간 작곡가의 성향인데. 근데 이 예. 어느 음악을 좋아하면 막 예. 그 음반을 막 집중적으로 한 30개씩 듣고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니 근데 글렌트워스와 베토벤은 괴리감이 굉장히 큰데요. 괴리감 굉장히 크시죠. 예. 그 최근에 이 글렌트워스와 베토벤 진짜 많이 들었는데 다음 주 베토벤 음악 정말 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감동이 있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작품보다는 안 알려주시고. 안 알려드리는데요. 엠바고군요. 여러분 잘 안 들어보신 곡일 거예요. 또 하지만 현악기로만 이루어져 있는 곡이다라고 힌트를 드릴게요. 교향곡이 아니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소개해 주실 멋진 작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기 나와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도 너무 추운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더 나쁜 사람 만들지 마시고 네. 감기를 꼭 나와서 오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양생 보내드리면서 모차르트 피아노와 목관을 위한 오중주 이프렛 장조 쾌번호 452 사막장 알레그레토 피아니스트 에릭리 샤주와 레봉 프랑스가 연주합니다.